서울 종로 한복판, 고층 건물들 사이로 자리한 한 일식당. 깔끔한 외관에 조용한 분위기. 점심시간엔 늘 대기줄이 길게 늘어진다. 비싼 가격만큼 고급이라는 자부심도 높은 곳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가게 안이 조금 한산해진 시각.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한 할머니가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다. 조용히 울리는 도어벨 소리. 순간 계산대에 서 있던 여직원이 힐끔 그녀를 쳐다보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또 오셨네.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중얼거렸다.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저분, 우리 가게랑 안 어울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은 뿌옇게 얼룩져 있었고 젓가락은 벌써 누가 만졌는지 기름기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조심조심 물잔을 닦았다. 순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참 조용해서 좋네.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릴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 그 순간 젊은 남자 직원이 걸어왔다. 메뉴판을 탁 하고 책 던지듯 내려놨다.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점심 정식 하나만 주세요. 네, 그 대답엔 감정도 예의도 없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 눈을 피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두 테이블 옆에 앉은 젊은 여자 손님이 소곤거렸다. 나 할머니 냄새 좀 나는 것 같아. 나도 향 좀 뿌릴걸. 할머니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눈을 감았다. 내가 너무 오래된 옷을 입었나. 그래도 이 옷 남편이 생전에 사줬던 건데 버릴 수가 없어.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다. 음식이 나왔다. 반찬은 서너 개 빠졌고 국은 미지근했다. 젓가락을 들다가 멈춘 할머니는 살짝 손을 들었지만 직원은 휴대폰을 보며 모른 척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낡은 손가방에서 꺼낸 지갑은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계산대에 선 그녀 앞에 아르바이트생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현금이세요? 카드요? 카드로요. 그녀는 한참을 지갑 안을 뒤적이다 검은 카드를 꺼내려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다른 카드 하나를 꺼냈다. 일반 신용카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다녀가는 걸로.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이날은 그녀가 처음으로 이 가게를 찾은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작은 식당 안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뿐일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서울의 수요일 오후 김순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식당을 찾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사람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늦게 찾아오는 시간이었다. 도어벨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식당 구석 자리, 창문이 반쯤 열려있는 테이블, 늘 그 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보며 직원 하나가 속삭였다. 우와, 진짜 시계처럼 오신다. 무슨 자동인가 봐. 그러게요.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주 오시지? 조리실 안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테이블 또 왔어요? 지난번에도 국 그냥 데워서 줬는데 아무 말 없더라.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해. 어떻게 알겠어? 할머니는 익숙한 듯 메뉴판을 열지 않고 말했다. 지난번처럼 점심 정식 하나 부탁할게요. 그러자 서빙 직원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지금은 점심 정식 끝났는데요. 알아, 네, 그럼 그냥 아무거라도 괜찮습니다. 뭘 아무거나예요. 메뉴는 고르셔야죠. 그 말에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다시 메뉴판을 폈다. 나는 그냥 이 식당에서 조용히 한 끼 먹고 싶은 것뿐인데 왜 자꾸 내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30분이 걸렸다. 다른 테이블엔 10분 만에 음식이 나간 걸 할머니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서빙된 음식, 국에는 떠다니는 기름이 겉돌았고
반찬 중 하나는 전날 남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의 남자 손님이 식당 직원을 불렀다. 여기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요? 옆 테이블 보세요. 저 어르신은 아직도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자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저분은 항상 혼자 오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대충 드리고 늦게 드려도 불만 안 하세요. 그 말에 남자 손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조심조심 식기를 밀며 조용히 말했다. 저 계산할게요. 계산대에 서 있던 알바생이 손을 내밀지도 않고 말했다. 거기 기계에 그냥 꽂으세요. 할머니는 작은 손으로 카드 단말기를 더듬으며 말했다. 아, 예, 여기 맞죠? 뒤에 줄을 서 있던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런 거 모르시면 현금으로 내시지. 그 말에 할머니는 움찔했고 계산을 마친 뒤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도 죄인가? 아니야. 이 가게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곳이잖아. 그래. 내가 기억하려고 오는 거지. 이 자리를.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매주 식당을 찾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누구보다 외롭게.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익숙하지만 불편한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무시를 참으며 매주 그곳을 찾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왜 이 식당을 찾아오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수요일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익숙한 발걸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다. 띠링. 문이 열리는 순간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 3명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헐. 진짜 또 왔어. 이쯤 되면 그냥 무료 급식 받으러 오는 거 아냐? 저 옷도 그대로네. 나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여직원 하나가 코를 잡으며 말했다. 아, 향수 좀 더 뿌리고 올걸. 저 특유의 냄새 진짜 못 참겠어. 그러더니 그중 한 명이 슬쩍 농담을 던졌다. 야, 혹시 우리 가게 CCTV 몰래 찍는 프로그램 아냐? 무시당하는 할머니 뭐 이런 거 카메라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모두가 킥킥 웃었고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20대 여성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익숙한 듯 할머니를 흘깃거리며 말했다. 어머, 또 오셨다. 나 지난달에도 봤어. 진짜? 대박. 저분 이 근처 사시나? 근데 약간 무섭지 않아? 가끔 그런 사람들 예전 재벌가 딸이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 말에 또 다른 여자는 푸읍 저게 무슨 재벌가야. 그지 같은 복장에 하고는 핸드폰으로 몰래 할머니의 뒷모습을 찍었다. 나 이거 스토리에 올려야겠다. 우리 동네 미스터리 손님. 제목 딱이지? 한편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몰래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야, 지배인님 이번에 계약 갱신 이야기했냐? 아직. 건물주 연락 없대. 이럴 때 저 할머니가 건물주였으면 개웃기겠다. 그치? 한 직원이라면 박스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 그럼 우리 다 잘리는 거임? 크크크.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고담날을 예시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날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지난번에 받았던 쿠폰 있나요? 적립 같은 거. 직원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받으시려면 체인점 가셔야죠.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 이런 말 하지 말걸. 괜히 민폐였나. 그냥 조용히 먹고 갈걸.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계산을 마친 할머니가 돌아섰는데 뒤에서 직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돈은 제대로 내는 건가 모르겠네. 현금 아니면 할부 아냐? 그 말에 모두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할머니 귀에까지 분명히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식당 안에 다시 정적이 돌아왔다. 그리고 직원들 중 단 한 명만이 그녀의 등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신입 아르바이트생 한나였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의 행동이 낯설고 불편했다. 왜 아무도 저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왜 누군가를 이렇게 가볍게 웃음거리로 만들지? 저 할머니는 그냥 혼자 밥 먹고 가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걸까? 한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만은 알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는 가계부를 펴고 붓펜으로 한 줄을 적었다. 식당 방문 7회차, 직원 반응 변화 없음. 오늘은 살짝 웃어 보였던 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모르겠다. 그래도 고마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어두운 방 안 작은 스탠드를 켠 채 조용히 손때 묻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속에는 깨알같이 써 내려간 작은 기록들이 있었다. 1회 방문 계산대 여직원, 눈 마주치지 않음. 3회 방문 굽식지 않게 따뜻함. 담당자 이름 메모함. 5회 방문 젊은 손님이 눈 인사. 나도 고개 끄덕임. 7회 방문 한나라는 아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미소 지음. 그녀는 매주 그 식당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왔다. 그러면서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웃는 얼굴 뒤에서 무시하고 누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스탠드 옆 액자 하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속 사진은 선명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건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서러움을 받고도 웃을 수 있었을까? 40년 전, 종로 변두리 허름한 공터에 벽돌 하나하나 직접 올리며 세운 건물. 건물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순자의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단칸방을 전전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두 사람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꿈이 있었죠. 우리 건물을 짓자. 작아도 우리가 가진 걸 하나하나 올려서. 남편은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설계 공부를 했고 순자는 남의 식당 설거지를 하며 벽돌을 사모았습니다. 겨울에도 손이 터지고 여름엔 땀이 젖고 땀띠가 쐈지만 그들은 하나의 꿈을 향해 한 층씩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5년 만에 작은 10층짜리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해 남편은 건물 1층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영식은 좁은 방 안에서 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 스탠드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영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해냈네, 여보. 순자는 잠시 라면을 집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진짜 이 자리 식당 하자는 거예요? 영식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생했잖아. 아무도 우리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안 해줬잖아. 우리라도 그걸 해야지. 순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감성적인 생각 아니에요? 여긴 수익성 좋은 프랜차이즈 들어와야 대출도 갚고 애 교육비도 마련하죠. 영식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 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 모를까봐. 그러나 근데 말이야. 우리 둘이 맨날 소원했던 거 뭐였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집, 조용한 식사. 영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거 하나 못 누리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아직도 많아. 세상엔 돈 없는 사람보다 마음 추운 사람이 더 많거든. 순자는 울컥한 듯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당신 너무 이상주의자 같아요. 우리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그걸 그냥 사람 좋자고 쓰면 나중에 후회하면요. 영식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후회하지 뭐. 근데 나는 말이야.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한테 잘 먹고 갑니다. 소리 듣는 식당 하나 남기고 싶어. 그게 내 인생이야. 순자는 라면을 들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이겨요. 대신 약속해요. 그 식당 그냥 밥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긴 자리로 만들어요. 무례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들이지 말자고요. 영식은 진지한 약속해. 돈보다 사람, 권리보다 마음. 그걸로 짓는 첫 가게. 그게 우리 대답이야.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말이 통했던 날들이었죠. 비 오는 날,
둘은 우산 없이 뛰어다니며 웃었고 장사 잘 된 날엔 국밥에 고기를 하나 더 넣었죠. 그녀는 말없이 그 식당, 그 자리를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그 약속은 점점 잊혔습니다. 그 말만 되뇌이며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들 진우가 대학에 붙자 순자와 영식은 시장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우는 변했습니다. 아니, 엄마, 친구 집은 다 강남의 빌딩 50층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후졌어요? 아들아, 우리도 열심히 살았단다. 아빠랑 엄마가 건물도 세우고 가게도 운영하고. 건물? 무슨 건물? 그 구석 식당 하나 있는 낡은 상가. 나 그런 거 물려받기 싫어요. 창피하다고요. 진우는 유학을 가고 싶다며 대출을 요구했지만 순자와 영식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역시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상속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는 결국 대출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SNS엔 외국 국적 여자친구와 고급 리조트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시간은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매년 남편 제사상에 국밥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키고 있는 거 맞지? 3년 뒤 집으로 날아든 건 상속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순자 빌딩 전 재산에 대한 상속 청구 소송. 영식 씨, 우리 아들 맞아요? 우리 잘못 키운 걸까요? 우린 사람을 키웠다 생각했는데 걔는 돈을 배운 거였나 봐요. 순자는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준비하며 건물 소유권을 사회환원 목적 신탁 계약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건물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 세운지 이제 생각해 봐야겠어. 돈 물려주는 건 의미가 없더라. 근데 정신은 누구한테 물려줘야 하지? 그 정신 내가 지킬게요. 당신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끝까지 지켜요. 순자는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진우는 명품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옆엔 금발 머리의 여자와 아이 한 명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류 좀 빨리 처리하시죠. 너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돈 이야기부터 하니? 그럼요. 엄마도 알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 따지는 곳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 건물, 이 자리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유산이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유산 포기각서 쓰시게요? 후회하지 마. 엄마 늙으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어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순자는 말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연락도 모두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홀로 건물을 돌보기 시작했고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일식당을 찾아갔죠. 그녀 손에 들린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믿는 대신 기록하려 한다. 이 자리에서 누가 따뜻한 사람인지,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나는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사람을 안다는 건 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남편이 세상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순자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이름도 숨긴 채 매주 한 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식당이 바로 그녀와 남편이 함께 처음 만든 따뜻한 자리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았던 그 자리, 된장국을 나누어 먹고 웃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조차 사람들은 눈을 피하고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이제 이 식당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걸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시험에 들게 하는 공간은 아닐까? 순자는 혼자 생각하며 그날도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만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 결심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요일이었고 서울엔 간간히 비가 내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오후 1시 15분 그 식당 같은 자리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 눈짓을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또 왔네.
이번엔 반찬 2개 빼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잖아. 국도 그냥 아침에 끓인 거 그대로 줘. 냄새 좀 맡기 싫다.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야? 할머니는 말없이 중앙 테이블에 앉아 물컵을 조용히 닫고 아무 주문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 그날 할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떨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본 한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게 물었다. 할머니 뭘 드릴까요? 순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한나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정말요? 잠시 후 식당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할머니는 정갈한 옷차림,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 손엔 낯선 블랙 카드 지갑이 들려 있었다. 음식이 나왔다. 예정보다 늦었고 국은 식어 있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먹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식당 앞 모든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계산대로 향한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계산할게요. 직원은 무심하게 되물었다. 카드요? 현금요? 순자는 지갑을 열었다. 말없이 검은 카드를 꺼냈다. 손끝엔 주름이 있었지만 동작은 단정하고 고요했다. 카드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카드를 받았는데 순간 손이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빌딩 소유자 김순자. 직원은 동공이 흔들렸고 손이 떨려 단말기에 카드를 꽂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매니저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카드를 본 매니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순자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식당, 지금 이 자리, 내가 40년 전에 내 손으로 세운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건물주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봤어요. 제가 매주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적어놨습니다. 매니저는 허겁지겁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직원들 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교육으론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도 거짓입니다.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반찬을 흘리며 웃던 여직원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뒷테이블 손님들은 술렁이며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내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여기 지난 6개월간 이 가게에서 있었던 모든 일, 사람들의 표정, 말투, 태도 다 적혀 있어요. 이 식당, 처음엔 한 사람의 밥이 있던 자리였어요. 누구든 따뜻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예요. 약한 사람한텐 무시, 외모로 판단, 나이로 차별. 내가 이런 자리에 내 건물 한 칸을 계속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 나를 처음으로 눈 맞추고 웃어준 사람이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 한 명이 있는 곳이라면 희망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 곧 비워주세요. 더는 이곳에서 사람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날 SNS엔 건물주 할머니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식당 영상이 퍼졌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일주일 뒤 계약 해지되었고 새로운 가게 앞엔 이 문구가 붙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여기선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습니다. 식당이 폐업한 날, 가게 앞 철문은 굳게 내려져 있었고 한 장의 종이가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영업 종료 딱 4글자, A 사용지 한 장에 조용히 인쇄된 글씨. 몇몇 손님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때문이라더라. 누군가는 그렇게 수군거리며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무엇을 잃었고, 누가 무엇을 지켰는지. 조용한 마무리였다. 식당 직원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단체 채팅방도 삭제됐다. 서로의 이름도 더는 부르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한나만이 남았다. 폐업 이후 한나가 집에 돌아가던 날, 우편함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묵직한 느낌의 하얀 봉투,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나 양에게 김순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꾹 눌러 쓴 한 통의 편지. 그 아래엔 얇은 카드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나 양에게. 편지의 시작. 나는 당신의 눈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날 못 본 척할 때 당신만은 나를 바라보았고, 모두가 말없이 지나칠 때 당신은 내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식당을 연다면 나는 언제든 그곳에 갈 겁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꿈을 위한 작은 보탬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는 당신이 가져다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김순자.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밥 재단 소규모 창업 지원 카드 개별 승인. 하단엔 손으로 찍은 붉은 도장이 있었고, 몇 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하얀 간판 하나, 조그맣게 적힌 글씨. 한 사람의 밥. 가게 안에서는 한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고 있었고, 구석 자리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벽 한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든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기억하고 싶은 이름, 김순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조용히 밥을 먹던 그 노인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스승이었으며 어쩌면 이 시대 마지막 건물주였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따뜻한 한마디의 힘, 그리고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당신 곁에 한 사람을 위해 그 자리는 준비되어 있기를.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